이젠 한국이 정말 작정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호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움직임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전면 재협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죠. 트럼프가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면서 내가 집권했다면 방위비 13조 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까지 퍼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방영된 폭스뉴스에서 한국에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를 4만 2천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인데요.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달 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액수인데요. 결국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구체화한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방위비 호구 취급하는 게 문제인 것이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되려 미국이 사용비를 내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제적인 지위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위의 바탕은 전 세계 대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나 우방국에 주둔하여 잠재적 적성국가를 견제하는 주둔군이 한몫하고 있죠. 전 세계의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미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례로 주필리핀 미군이 일본과 본토로 철수해버리자 중국이 그 위상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은 다시 부랴부랴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기로 했죠. 즉 그 나라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는 그 나라가 미국에 있어 정치, 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 디디고 있는 유일한 군사력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사실상 주일미군이 마지막 방어선인데요. 그마저도 일본에서 동쪽으로 가면 미국은 주둔할 곳이 없습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고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란 걸 양국 모두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은 미국에도 이득인데 왜 한국이 이런 호구 취급을 당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젠 다 필요 없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핵무장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조현동 주미 대사는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즉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협정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매년 700톤 가까이 쏟아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막는 겁니까? 따라서 최근 정부 내부에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부터 서둘러 완비한 뒤 필요한 시점에 미치게 재처리 권한 등을 위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명분을 만들어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을 실현해낸 뒤 핵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다음의 영상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죠.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다른 몇 가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의 거는 나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죠? 우리 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갖고 싶으면 우리가 맞아요. 버티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언어의 이유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쟁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핵을 아예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버리자라는 건 현실성 있습니까? 있죠. 제가
여기 김현정이 누수쇼에서 하면은요, 그 고백 성사를 12번째 하게 되는 건데, 할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비력이면 6개월, 예. 실전 배치는 2년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나라가 부르고 국민이 찾아야 돼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공론화가 되고 어떤 의견 수렴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미국 뉴욕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서울의 불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급파할 것인가? 자기 나라 본토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늘 하는 게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 왔을 때 드골이 한 말이 있죠. 파리가 불타는데 뉴욕이 불타는데 파리를 구할 것이냐. 케네디가 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애석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 교수님. 국민이 수료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결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부로 넘어가서 네. 1, 2분 정도만 더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와 함께 핵에 대한 궁금증 우리 풀고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2부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서 교수님 시간 좀 더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미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 재배치하는 건 절대 허용 안 할 거다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좀 마무리 짓고 가죠. 절대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그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도 그래요. 네. 핵무기 기술은 영토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국무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1, 2, 3 agreement 1, 2, 3 협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우리나라도 맺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맺고 있기 때문에 예. 못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술핵이라고 하는 작은 핵,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좀 맵죠. 이게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 만들지는 못하도록 돼 더 있으니까. 만들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 한반도 남한을 위해서 더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 그리고 NPT 탈퇴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들지도 못하니까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절반은 나토의 절반은 본국에. 예. 그러니까 잠수함 또는 저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이렇게 그리고 중력 투하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져 있죠. 우리에게 올 여력이 없어요. 동맹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100% 미국이 자기네 핵무기를 재배치해 주진 않는단 말씀이시고.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갖고 싶으면 개발하는 수밖에 없단 말씀이신데 자체 개발.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당장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들어올 텐데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네. 갈 거냐 아니면은 언젠가 적화 통일의 골종에 들어갈 거냐 아주 중대한. 그래서 저는 늘 한반도 핵심은 25시다. 절체절명이다. 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합의. 맞습니다. 우리 내 합의 없이는 그거를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푸틴이 지금 전술핵 버튼을 만지작 거린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이게 그 병아리 놀이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전속력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하고 푸틴은 분명히 밖으로 삐져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핵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지만은요. 네. 이번에 쓰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전술핵이라도 네. 3차 대전에 섬하게 됩니다. 서막이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푸틴 못 쓸 것이다. 예, 핵 못 쓸 것이다. 여기까지. 시간은 부족한데 질문거리는 많아서 오늘 핵에 관한 기본적인 궁금증들 서균열 교수와 함께 풀어봤습니다.